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이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계속 비가 오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안 와서 방제를 작용기자인 카인 약제 예방제를 살포하려고 그래. 다코닐 S입니다. 갈색 무늬병에 예방 효과가 있어서 다코닐 S와 그 다음에 이제 홍로에는 이제 캡탄을 살포하려고 그래. 캡탄은 홍로는 요 견문이 썩은 병하고 전문이 나기병. 그래 홍로 중생종에는 이제 전문이 나기병하고 이제 탄저병이 이제 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후지는 갈색 무늬병하고 견문이 썩은 병. 예, 주로 견문이 썩은 병은 과일이 조금 커질 때 과점이 생겼을 때 전염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바병만 후지는 갈반병만 예방만 하면 우선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제가 보면은 이 다코닐 S는 품목명이 클로노탈로닐 액상수화제 클로니탈로닐. 이것도 클로노탈로닌이래. 똑같아요. 다코닐이나 다코닐 S나 똑같은 품목이 성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코닐은 들어있는 양이 75% 들어있어요. 더 많이 들어있던 얘기죠,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적용 병해는 보면은 전문이 나기병하고 탄저병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거는 같은 성분이지만은 양은 또 53%밖에 안 들었는데 갈색 무늬병만 여기 갈색 무늬병만 적용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안 치고 이걸 쳐도 갈색 무늬병은 여기엔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척제를 넣어야 되겠죠. 작용 기자인 카인 약제들, 특별한 거 외에는, 델란 외에는 이 카인 약제, 특별하게 전척제 넣지, 혼합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약해 주의사항에 나와 있지 않는 한 뭐 사용해도 돼요. 카는 원칙적으로 이파리에 오래도록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약제가. 그래서 이 예방제는 이파리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묻어서 병균 그 포자들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요 약제는 전착제가 부착형이 강한 고착제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약이 계속 오래 붙어 있으면 좋겠죠. 곰팡이 균들이에요. 우리 사과에 있는 갈색 무늬병이라든가 탄저병 이런 거 전부 다 곰팡이 균들입니다. 그 곰팡이 균들은 고온 다습할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와서 이제 침입하려고 하는데 이 약지가 계속 오래도록 묻어 있으면은 오래도록 못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작용기장인 카인 약제들은 전착제가 잘 붙어 있는 거 전착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침투 이행성 약제들 그런 뭐 스트린 빌루린계라든가 EBI계라든가 SDHI계 이런 약제들은 잎 속으로 들어가는 약제들이잖아요. 고착제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잎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제는 반드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착제를 고착성이 있는 전착제를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더욱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작용 기자인 카인 약제들은 뭐 안트라콜이라든가 델란, 그 다음에 다이센 45, 베프란, 캡탄, 다코닐 이런 약들이죠. 이런 약들인데 안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6월 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트라콜은 지금에 치는 분들이 뭐 있더라고요. 있는데 안트라콜은 이 7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은 견문이 썩은 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트라콜은 상반기 중에 6월 이전에 사용하면 되고 그 다코닐이라든가 폴멧, 캡탄 이런 약제들 모든 것이 약이 마찬가지입니다. 30도 이상이 넘어간 고온기에 살포하면 안 돼요. 그게 30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30도가 넘지 않는 넘으면 또 이렇게 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아침에 8시부터 10시 사이
8시 전에는 이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러 대를 치다 보니까 12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이슬이 있더라도 좀 일찍 쳐서, SS기 저속 2단으로 천천히 푹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갖고 제대로 안 묻어가지고, 갈반뼈이 생기면은, 그 조금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배이라도 더 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가스 푹 젖게끔, 그렇게 해줘서, 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아침에 습도가 많잖아요. 보통 그 석회 보로독 외에는 아침 습도가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약이. 왜냐하면 이 잎들이 기공이 있어. 기공. 숨 쉬는 구멍. 그러니까 습도가 많으니까 습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입을 탁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를 심으면 아주 이 틈바구니 이런 그 기공에서 흡수를, 기공의 목구멍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약들이 그까지 봄에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쳐주게 되면은 약 효과도 더욱더 잘 나요. 그러니까 이슬이 있을 때는 이제 혼합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쩔 수 푹 치면은 또 이래 보면 SS기 돌아가면서 물방울 떨고 내고 또 약이 이렇게 묻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있더라도 아침에 천천히 치면은, 그러니까 저속 2단으로 치시면 약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EBI계라는 약재 있어요. 뭐 실바코라든가 트리후민, 그 다음에 살림꾼, 요런 약재, EBI계 약재들은 초창기, 그러니까 5월 하순 전에 뭐 EBI계가 우리 살림꾼이 만개 후 일주일, 그러니까 제일 일찍 살림꾼이 들어있잖아요. 요 EBI계는 이 상반기 아주 일찍 사용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 잘 안 해요. 그냥 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은 잎들이 떨어지는, 뭐 실바코라든가 살림꾼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병든 잎은 떨어지고 병들지 않은 잎은 유지되게끔 이렇게 하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자를 보면 이제 8월 이후에 사용하면은 역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키우면서 잎은 어찌됐든 간에 병든 잎이든 간에 잎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 작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이 잎이 떨어진다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EBI계는 이제는 이제 다 천 거예요. 이제 EBI계는 이 하반기에 칠 약이 없다. 다시 말해서 EBI계 트리후민이나 실바코라든가 살림꾼 이런 약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재는 이미 한번 쳤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칠 약들이 SDHI계라고 있어요. 뭐 카디스, 미레피, 비게넨, 이것도 연간 1회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카디스를 한번 사용했네요. 카디스. 그러니까 이전 카디스도 사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썼으니까 연 1회인데 요 카디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카디스, 미레피, 비게넨 연간 1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장마기간이죠. 장마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약재는 스트룸빌루린계라 그래가지고 헤비치, 프린트, 에어프리랜드, 그 다음에 그런 약재들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떤 약재들을 하면은 헤비치, 스트로비랜드, 프린트, 에어프린, 아미스타, 선두주다, 만데스, 요런 약재들만 이런 약재들인데, 여기서 이제 합재를 한 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메카니, 벨리스 플러스, 이런 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스트롬빌루린계 약재, 요 약재는 단용으로 한 번 쓰고 한 번 더 쓰려면은 이 작용기장인 카인 약재, 이런 약재, 뭐 다이센 45라든가 캡탄이라든가 이런 거 가서 같이 혼용해서 같이 함께 SS기에다 넣어서 쓰면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그래, 요선 작용 기작이 다 3입니다. 다 3. 그래서 헤비치라든가 프린트, 요 약재와 이런 작용 기작인 카인 약재, 요거 합해가지고 비가 100mm 이상 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기 전에 쓸 필요는 없어요. 치료제가 있으니까 장마가 한 보름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날씨가 괜찮다 하면은
이 약제를 쳐요. 그래갖고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병든 것은 치료가 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카인 약제, 카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는 것을 예방제가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게끔 되니까. 그래서 100ml 이상 정도 온다 하면 헤비치라든가 뭐 스트로비, 뭐 프린트, 에어풀 요런 약제, 요 작용기엔 다한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치료하실 때 우리가 비가 만약에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은, 비가 일주일 딱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안 온다. 그럼 이제 비가 끝나고 약을 쳐야 되잖아요. 약을 치는데 뭐 한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친다든가 치료한다고 치면 안 돼요. 최소한 24시간 이내 쳐야 돼. 뭐 12시간 이내에 칠 수 있잖아요. 비가 딱 아침에 오니 딱 끝났다. 지금 해가 났다. 지금 약을 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바빠가지고 못 치면 그 다음날 24시간 안에 쳐주면 돼. 24시간까지. 그러면은 균들이 완전히 뒤가 가서 다 이렇게 뭐 안에서 뭐 이 양분들을 빨아먹고 그다가 번식하거나 뭐 이런, 오래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침범에 뒤가는 게 한 1일 정도 걸려요. 견문이 썩병 전문이 낙병 같은 경우는 1일 걸립니다. 1일. 1일 한 2일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한 시기. 그러니까 포자들이 와서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갖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굶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도 24시간 이내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런데 3일 있다가 치료를 한다, 4일 있다가 치료한다, 이렇게 되는데, 3일 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 3일 있다 치료하게 되면 일단은 나아요. 일단 낫는데 그 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는 것은 좀 박사들이 이제 연구 실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금방 했을 때는 치료가 잘 되는데 한 36시간 있다가 하니까 치료는 됐다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거기서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가 안 오면은 바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장마기에 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 혼용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물에 넣을 때, 혼용할 때 수화제, 액상수화제, 입상 이래갖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게 뭐부터 넣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 넣을 때 가루를 넣어요. 가루를 먼저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루를 넣는다. 그 다음에 커피처럼 알맹이로 생긴 거, 커피처럼 알갱이 요런 거 손 나죠? 보면 이제 요런 식으로 요런 알맹이, 요 알맹이를 그 다음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넣을 때는 약이 끈적끈적한 거, 약이 끈적끈적해요. 아주 이런 걸 많이 흔들어야 된다 그죠? 이 끈적끈적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제는 유제. 이 유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제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유제. 여기 보면 품목에 무슨 유제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그러니까 이제 이 농약이 맑게 생긴 거, 이거 깨끗하죠. 요거 말래, 요 정도. 요걸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혼용 순서를 수화제, 그 다음에 입상 수화제, 그 다음에 액상, 유제, 그 다음에 액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데, 그 다음에 전착제, 이런 식으로 넣는데, 요것을 우리가 내용별로 생각하면 하얀 가루약 먼저 넣고, 두 번째는 커피, 믹서 같은 거, 믹서 알갱이처럼 생긴 거 넣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거, 물이 끈적끈적하게 약이 끈적이래 보면 잘 불키지 않죠? 천천히 넣으라는 거, 끈적끈적한 거 넣고, 그 다음에 기름, 유제로 되어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맑은, 이 약재도 이건 이 정도는 맑은 거예요. 맑은 거 넣고, 이렇게 넣는 것을 외우시면 돼요. 요것도 왜냐하면 이거 넣는 순서대로 해야만이 농약이 고루 잘 퍼져요. 그러니까 잘 퍼져가지고 고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뀌게 되면 농약이 응고될 수도 있고, 잘 고루 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넣는 게 가장 퍼지기 힘든 것을부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얀 가루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입상 그 알맹이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물이 있더라도 물론 좀 끈적끈적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유제 넣고 맑게 만들어진 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만 머리 써서 신경 써시면은 꼭 우리가 농약 넣는 혼용 순서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튼 이 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시작됐는데 예방제를 치시고, 또 장기간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작용기장 다한 약제, 침투성 약제, 이런 약제를 쳐줘야 되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전착제, 부착성, 고착성이 있는 그런 전착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병균들이 포자들이 와서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